자, 그러면 상하수도 공학에서 마지막 챕터인 제10장 펌프장 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펌프장 계획에서 동그라미 2번 일반적 고려사항 봅시다. 펌프장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느냐? 첫째, 펌프는 되도록이면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펌프의 대수는 되도록이면 줄이며 복수의 펌프를 사용할 때는 동일 용량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펌프의 효율은 대용량일수록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용량의 것을 사용해라. 자, 네 번째,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비 대수는 되도록이면 줄여라. 이것이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됩니다. 자, 예제 1의 1. 다음 중 필요한 펌프의 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가번 가능한 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용량과 펌프의 수를 결정해라. 이거 맞죠? 나번 유지관리상 펌프의 수는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용량이 다른 것을 사용한다. 이거 틀렸죠? 용량이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 답은 펌프는 대용량의 것일수록 효율이 좋으므로 가능한 한 대용량을 사용해라. 맞고. 답은 수량 변동이 심한 곳에서는 용량이 다른 펌프를 설치하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을 때고 복수의 펌프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동일 용량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 되겠죠. 자, 네모 3번 펌프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상하수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펌프는 원심력 펌프가 됩니다. 자, 예제 1의 2.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의 양수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펌프는 어느 거냐? 원심력 펌프, 터빈 펌프, 충류 펌프, 사료 펌프 중에서 가번 원심력 펌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네모 4번 펌프 선택 시 고려사항. 자, 예제 1의 4. 펌프 선정 시의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가번 펌프의 특성이냐, 나번 펌프의 효율이냐, 다번 펌프의 동력이냐, 나번 펌프의 중량이냐. 여기서 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펌프의 중량이 됩니다. 라번.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2번 펌프의 계산. 자, 여기 별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네모 1번 펌프의 구경. D꼴은 146 루트 V분의 Q. 이 관계식이 나오죠. 연속분계식 Q는 AV에서 이때는 단위가 동일합니다. 이게 뭐 메타 3승/per 세크면 요거는 메타가 되겠고 요거는 메타 per 세크가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그 펌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유량은 메타 3승/per 분을 주로 얘기하고, 단면적은 주로 밀리메타의 제곱 요걸 얘기하고, 속도는 메타 퍼 세크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 펌프의 구경 D는 어떻게 되겠느냐? 146 루트 V분의 Q 이런 단위로 이제 정리가 되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구경의 단위는 무엇이냐? 밀리메타의 단위고, 유량은 메타 3승/per 분의 단위로 들어가고, 유속은 메타 per 세크의 단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요 단위를 쓰고 싶지 않고 문제 단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 연속 방식 자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어쨌건 많은 경우의 문제들은 이러한 단위로 출제가 되고 있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요 식을 외워둬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제 2의 1. 펌프의 유입구 유량이 0.2m/s이고 유속이 3m/s인 경우 흡입 구경은 얼마가 적당한가? 요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단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라번 357mm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네모 2번 펌프의 양정. 이것은 여러분들 그 수리학 시간에 많이들 한 거죠. 펌프의 양정은 실양정,
에다가 손실수도 양정까지도 더해줘야 전 양정이 된다. 그 다음에 네모 3번 펌프의 축 동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수리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들 다루는 거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펌프의 동력을 P를 킬로와트로 표현했을 때에는 9.8 QH. 이때 H는 이제 전수두가 되겠죠. 실양정 플러스 손실수도 양정까지도 한 거. 그 다음에 P를 호프 단위로, 마력 단위로 할 때는 13.33 곱하기 QH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그 펌프가 지금 100%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을 때고 실제는 100%의 효율을 나타내지는 않겠죠. 80%, 90%의 동력의 효율을 나타낼 테니까 우리 이제 그 효율까지도 생각해서 축 동력을 먼저 더 가산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을 니타로 표현했을 때에 니타를 나눠줘야 더 큰 값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타로 나눠야 됩니다. 요것은 이제 물을 물을 높은 곳으로 물을 올릴 때에 해당이 되겠죠. 요 펌프로 해서 이때의 축동력이 얼마냐 효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로 이 물을 낙차를 시켜서 밑에서 발전을 할 때의 발전량은 얼마냐 이럴 때는 뭐 여러분들 수리학 시간에 잘 알겠지만 이때는 니타 효율을 곱해줘서 적은 값, 효율을 감안한 적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니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예제 2의 2. 전 양정이 45m, 유량이 38톤/분 분일 때 펌프의 이론 마력은 얼마냐? 자, 요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유량 나와 있고, 전 양정 나와 있고, 니타가 효율에 대한 지금 이 문제에 언급이 없습니다. 효율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100%로 가정해서 풀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100%니까 퍼센티지를 수식에 이용할 때는 반드시 100으로 나눠야 되죠. 100%는 1이라는 개념이 되니까 여기 1 넣어줘서 풀면은 답은 라번 380호프가 나옵니다. 자, 네모 4번 비교 회전도라는 게 나와요. 이 비교 회전도의 정의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1톤/분의 유량이라고 하면 기하학적으로 닮은 임펠러가 1톤/분의 유량을 1m 양수시키는 데 필요한 임펠러의 회전수를 비교 회전도 혹은 비속도라고 말합니다. 그 비교 회전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ns 이꼴은 n배의 h의 4분의 3승분의 유량의 2분의 1승 이렇게 구합니다. 요때 n은 펌프의 회전수를 뜻하죠. 이건 전양정이 들어가고 유량이 들어가면 비교 회전도 ns가 나온다. 자, 예제 2의 3에 양수량 450m/3승/분, 전양정 3m, 회전속도 90rpm의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얼마냐? 여기서 이제 rpm,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revolution per minute라고 해서 분당 회전수를 rpm이라고 그럽니다. 비교 회전도 요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회전속도가 90rpm에다가 전 양정이 3m에 유량이 450톤/분, 양정의 4분의 3승에 유량의 2분의 1승 해주면 이 계산 결과는 838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모 5번 펌프의 특성 곡선, 그 밑에 그림 10의 2 펌프 특성 곡선이 나오죠. 그 양수량 Q가 커질수록 양정은 어떻게 되느냐? 양정은 거꾸로 줄어들겠죠. 양정은 줄어들겠다. 이제 양정을 이제 H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효율을 만약에 니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효율은 아까 대용량일수록 효율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수량이 커질수록 효율은 상승하는데 이게 계속 상승하지는 않겠죠. 어떤 임계점에 가서는 또 효율이 줄어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용량일수록 효율은 상승한다. 요거 이제 리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축 동력을 이제 bhp로 표현했을 때 축동력은 양수량이 커질수록 축동력이 많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많아지는 경향이 뭐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향으로 축동력이 커진다라는 것이 이제 펌프의 특성 곡선의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2에서 펌프의 특성 곡선 캐리스터리스틱 커브는 펌프의 양수량과 무엇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가? 나번이죠. 양정과 효율과 동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3번 펌프 운전 시 관련 사항. 네모 1번 운전 특성이 나옵니다. 직렬 운전과 병렬 운전. 직렬 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양수량의 변화가 작고 양정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직렬 운전을 하고 병렬 운전하는 경우는 양정의 변화는 적은 대신에 양수량의 변화가 큰 경우에 이 병렬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모 2번 펌프의 공동현상. 이 공동현상은 이제 펌프를 통과할 때에는 유속이 빨라지니까 이제 압력이 저하하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저하하기를 포화 증기압 이하까지 내려가면은 물속에 녹아있던 공기 성분이 기포화해서 공기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은 뭐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펌프를 생각했을 때는 펌프의 임펠러 입구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동현상의 영향이 뭐가 있느냐? 자, 첫째는 펌프의 성능을 심히 저하시킨다. 둘째, 소음 진동을 발생하고, 세 번째, 재료의 침식작용으로 펌프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현상의 방지법은 뭐가 있냐? 첫째,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하고 흡입 양정을 줄여라 라는 거고, 두 번째, 흡입관은 되도록 짧은 것이 좋으며 부득이할 때는 흡입관을 크게 하여 손실을 감소시켜라. 세 번째, 흡입축에서 펌프의 토출량을 감소시키는 일은 피하고, 네 번째, 총양정의 규정에 있어서 적합하도록 설계해라. 다섯 번째는 양정 변화가 클 때는 상용의 최저 양정에 대해서도 공동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여섯째, 공동현상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임펠러 재질을 공동현상 재질의 공동현상 파손에 강한 것을 사용해라 라는 게 이제 대책으로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펌프의 수격작용이다. 햄머를 뜻하죠. 이제 관로 속에서 물에 의해서 어떤 충격력이 발생되는 모든 현상들을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격작용에 의한 피해는 뭐가 있느냐? 관로 1번 수격작용에 의한 피해는 동그라미 1번 관 두께가 얇을 때는 압력 강화에 의해 관이 찌그러진다. 둘째는 수격 상승압에 의해 펌프, 게이트 밸브, 관로 등이 파손되고, 셋째는 펌프 및 원동기의 역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때 역전 과속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네 번째는 압력 강화에 의해 발생하는 부압이 물의 증기압 이하로 되면 공동부가 생기고, 이 공동부가 물로 채워질 때 높은 수격압이 발생하여 관이 파손되므로 공기 밸브가 필요하다. 공기 밸브 외에도 우리 안전 밸브라든가 역지 밸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관로 2번 수격작용의 대책은 동그라미 1번 펌프의 급정지를 피해라. 두 번째, 관내 유속을 저하시키고, 세 번째, 펌프의 토출구 부분에서 공기 밸브를 설치해라.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발생하면은 수격작용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격현상이 발생되면은 충격력이 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와 같이 물이 유화하다가 어떤 관에 충격을 줬다라든가 곡관 부분에서 충격을 줬을 경우에는 그 공기는 그 벽면에서 순식간에 사멸을 하니까 그때 이 유속이 더 빨라지죠. 공기가 사멸하는 그 공간을 순식간에 더 빠르게 물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충격력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현상에 의해서 수격현상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격현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현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 양방향의 압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압력 조정 수조를 설치해라. 압력 조정 수조라는 것은, 자, 여기서 물을 양수하고 있는데, 이제 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을 때는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격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이제 펌프가 정지로 쓰거나, 정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지했다라고 하면은, 가던 물이 이제 뒤로 와서 이걸 이제 치겠죠. 쳐서 펌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가던 물이 뒤로 오면 이쪽은 이제 관이 또 찌그러들고,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로를 통해서 탱크를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는 물이 어느 정도 이 탱크로 들어가서 여기 저류해라. 요것은 이제 압력 조정 수조. 압력 조정 수조. 혹은 이제 서지 탱크라고 그러죠. 서지 탱크. 서지 탱크.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이 여기 가서 이제 워러햄마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물을 이제 가둬라라는 측면에서 이 조정 수조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제 10장에서는 이제 펌프의 선택 시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라든가 또한 그 펌프의 계산 문제로 구경 구하는 문제, 또 양정 구하는 거, 축동력 구하는 거, 비교 회전도 구하는 문제, 그 식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펌프의 어떤 그 공동 현상이라든가 수격 작용 원인과 방지 대책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하수도 공학에 대해서 1챕터부터 이제 10챕터까지 모두 마치게 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나오는 부분만, 이제 몇 개만 이제 한번 골라볼 때는, 상하수도 공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어디입니까? 침전지에서, 그 V0, 표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침전지 설계하는, 분야가 되고, 그리고 하수도 공학에서의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그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는 그 합리식에 의한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로 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상수도 공학에서 그 여과지에 해당하는 이론이 되겠고, 하수도 공학에서는 그 함유식 배제 방식과 분류식 배제 방식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면 그 기사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상하수도 공학 강좌를 마치겠습니다.